자, 이전 영상까지 우리가 안정자 역할을 하는 근육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 안정자로서의 근육은 관절의 각도나 혹은 근육의 길이에 따라서 얼마나 이제 힘의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안정자이기 때문에 근육의 수축 방법은 등척성 수축 방법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안정자니까 안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안 움직이는 근육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게 그 상태 그대로 수축을 하는 게 등척성 수축이잖아요. 그래서 안정자로서의 근육일 때는 등척성 수축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챕터는 이제 운동자로서의 근육이에요. 운동자. 이 운동자로서의 근육은 어떤 것들이 포커스가 되느냐? 움직인다는 거죠, 결국에.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 해부학을 배우셨다면 근골격계 파트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뼈죠. 그래서 골격계, 뼈대계에 대해서 해부학으로 여러분들 배우셨을 거고요. 챕터가 보통은 한 4챕터부터 4챕터는 뼈, 그리고 5번 챕터는 관절. 뼈와 뼈가 만나게 되면 그 사이가 관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섯 번째 챕터는 관절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여섯 번째 챕터에 근육이 나올 거예요. 근육은 뼈와 뼈 사이에 관절을 이루고 있고 그 뼈와 뼈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근육이고요. 그 근육이 수축을 하면서 뼈와 뼈가 움직인다. 즉 관절 가동 범위 운동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움직임을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재수처를 하는 것도 근육으로 뼈가 움직이기 때문에 제 움직임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근육계 다음이 아마 신경계가 나올 거예요. 일곱 번째 챕터 신경계. 다시 정리하면 뼈, 그리고 관절, 그리고 근육, 그리고 신경계. 이 프로세스로 가는 이유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운동자로서의 근육이니까 뼈를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초점 맞추는 건데 여기에 나오는 안정자로서의 근육일 때의 각도나 길이에 해당되는 어떤 중요한 요소가 운동자일 때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운동자일 때는 움직임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은 대표적으로 물리학, 키네지올로지적으로 얘기를 할 때는 속도를 예시를 들 수 있죠. 그래서 이 속도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운동자로서의 근육을 설명을 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근육의 수축 방법은 이 등척성에 좀 반대되는 개념으로 제가 좀 적을게요. 등척성에 반대되는 개념의 수축 방법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등장성이라고 나와야 됩니다. 개념적으로 등척성에 반대되는 것은 컨센트릭이나 이센트릭이 아니라 컨센트릭, 이센트릭을 함께 묶어서 얘기하는 등장성이라는 용어가 좀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장성은 이제 신용어로 적을게요. 동심성과 그리고 편심성을 합쳐서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이 뼈대 운동자로서의 근육이다 라는 것.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페이지 67페이지입니다. 67페이지에 그림 3.14를 보시면 돼요. 뭐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들은 스킵을 하고요. 여기 있는 그래프부터 우선 볼게요. 우선 아래에 있는 X축은 시간이에요. 어떤 시간이냐면 자극에 따른 시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극이라고 하면 뇌에서 여기 있는 거 내가 필요하니까 가지러 가야지 라고 손을 뻗는다. 이 경우에 자극은 이 상태에서 저기 있는 펜을 집어야겠다. 펜을 가지러 가야지 라고 의도를 하고 뻗는 이 순간에 뇌에서 신경전도를 통해서 엘보우 익스텐션을 만드는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의 스티뮬레이션, 자극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Y축에서는 쇼트닝, 어떤 근육의 짧아짐을 Y축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그래프를 좀 더 확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보면은 벨로시티, 속도.
적을게요. 속도이고요. 요 그래프가 지금 맥스라는 뜻이에요. 가장 최대치다. 맥스는 지금 요 그래프가 맥스이다 라는 거고요. 요게 시간이고요. X축이 시간이죠. 시간이고 쇼트닝 이게 짧아진 건데 여기에 좀 적을게요. 짧아짐인데 이거는 결국 길이죠. 길이가 얼마나 짧아졌느냐라는 걸 지금 Y축 수치로 나타낸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길이이기 때문에 X분의 Y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그래프를 보실 때 제가 자주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공식화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그래프에 우리가 요거는 Y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거는 X축이다. 이렇게 수학적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Y축에 있는 수치를 X축으로 나누면 이게 기울기가 되죠. 기울기. 어떤 기울기냐면 요 그래프의 기울기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직선이면은 가장 이 기울기를 구하기가 쉽거든요. 어쨌든 이 기울기가 나타나는데 지금 여기서는 짧아진 길이분의 밑에 있는 게 시간이죠. 짧아진 길이를 시간으로 나누게 되면 이게 바로 짧아지는 속도가 나오는 거예요. 짧아지는 속도. 어렵죠. 이게 좀 이과가 아니면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다른 어려운 건 얘기 안 할게요. 근데 요거는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만 짚고 넘어갈게요. 자, 쉽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해보신 분들도 있으시겠고 대략적으로 속도는 알잖아요. 자동차 속도. 야, 저 차 100km로 달렸대 라고 얘기하는 100km가 보통 우리가 생략을 이제 단위를 좀 생략하는 경향이 있는데 원래는 킬로미터 per hour 1시간에 몇 킬로를 가는지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속도예요. 그래서 60km로 달리면 안 되는 게 이제 일반 도로에서 해당이 되죠. 요즘은 50도 있지만 그리고 30 이상으로 달리면 안 된다. 어린이 보호구역이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30km로 달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여기 있는 단위대로 1시간에 30km를 가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 동안에 어떤 사람은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가는 이 속도가 30km라는 속도이고요. 어떤 사람은 1시간에 60km를 가요. 그럼 30km인 사람보다 2배 더 많이 이 정도 가겠죠. 그리고 100km로 간다라고 하면 여기까지 가는 거죠. 1시간 똑같은 시간 안에 이만큼 가는 사람이랑 이만큼 가는 사람이랑 요만큼 가는 사람이랑 어떤 사람이 더 빠르게 이동을 하죠? 당연히 100km로 달리는 사람이 빠르게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즉 속도인 거죠. 1시간에 몇 킬로를 갔느냐 이걸로 모든 움직임의 속도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근육으로 따져봅시다. 예를 들어서 바이셉스 근육을 제가 완전히 펴만 상태에서 이렇게 굽히는 걸 할 거예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선 짧아진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짧아진 길이는 다 똑같다고 할게요. 다시 ROM 0도에서 180도까지 굽히긴 힘드니까 대략적으로 한 150도라고 할게요. 0도에서 150도 ROM 운동이 나왔어요. 제가 지금부터 두 가지 움직임을 할게요. 자, 보세요. 자, 시작. 요거랑 두 번째입니다. 시작. 요거랑. 우선 짧아진 길이. 1번을 할 때 짧아진 길이와 2번을 할 때 짧아진 길이 동일한가요? 동일하죠. 완전히 똑같잖아요. 0도에서 150도 플렉션, 팔꿈치 굽힘을 했기 때문에 짧아진 길이는 똑같아요. 근데 분모에 들어가는 아래쪽에 들어가는 시간을 볼게요. 자, 첫 번째는 여기서 시작했을 때 1초, 2초, 2초가 걸렸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준비 시작 1초도 안 걸렸어요. 한 0.5초 걸렸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시간에 들어가는 게 시간이 더 오래 걸린 것보다 시간이 더 짧게 걸리는 게 짧아지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른 거죠. 이해되나요? 그래서 이 속도라는 것은 결국 근육이 짧아지는 속도이다 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해주세요.
여기에 지금 한 네 가지 그래프가 나오는데 우선 1번 번호를 좀 매겨볼게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번호를 매기고요. 1번 노 로딩인 것은 한글로 무부화로 나와 있죠. 근데 저는 이거를 좀 여러분들께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깃털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여기 5번까지 있어요. 5번 마지막에는 very large load 굉장히 큰 매우 큰 부하라고 나와 있죠. 속도가 0이랍니다. 속도 0. 그러니까 지금 이 5번은 여기서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있기는 한 거예요. 근데 X축과 똑같기 때문에 별다른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5번은 제가 이걸 100kg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한 중간 정도 되는 미디엄 로드는 한 50kg, 그리고 얘는 한 70kg, 그리고 스몰 로드는 한 20kg. 이렇게 설정을 해서 좀 설명을 할게요. 좀 정신이 없으니까 기울기에 대한 설명은 지우고 계속 강의를 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 계속 얘기했던 속도부터 볼게요. 속도는 기울기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초반에 이렇게 거의 직선처럼 처음에 되는 요 구간들 있죠. 처음에 거의 직선처럼 되는 요 구간 이 시점만 이제 기울기를 표시를 해 놓은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꺾이는 구간은 좀 기울기가 계속 애매해지잖아요. 이렇게 애매해지니까 요 구간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울기는 1번에서 가장 크죠. 기울기는. 왜냐면 가벼운 무게를 가지고 수축을 할 때 가장 빠른 속도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학생들한테 설명을 하면 좀 헷갈려 하는 게 있는데 책에서 의미하는 것이 있어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전제 조건. 전제 조건은 무엇이냐면 깃털을 들든 20kg를 들든 100kg를 들든 이 실험을 하는 사람은 최선을 다한다는 전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이 펜이 지금 깃털보단 좀 무겁긴 하겠지만 어쨌든 깃털만한 무게라고 생각을 할게요. 20kg보다 가볍잖아요. 자, 얘를 지금 들 때 가벼우니까 그냥 이렇게 드는 게 아니에요. 이 무게를 내가 최대한 가지고 있는 바이셉스에 힘을 써서 굽힌다 라는 게 전제인 거예요. 그래서 볼펜을 든다고 하면 여기서 이렇게 들어야겠죠. 그래서 속도가 제일 빠른 거고요. 20kg를 든다고 하면 뭐 저의 팔꿈치 굽힘으로 이 덤벨이라고 하는 아령을 들 수 있는 최고 무게가 50kg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20kg를 들 때는 이 펜을 드는 것보다 20kg 덤벨을 들고 올릴 때는 조금 더 속도가 느리게 나올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으차 이렇게 나올 거고요. 만약에 50kg를 든다고 하면 한 번에 들 수 있는 최대 무게가 50이니까 시작했을 때 최선을 다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수축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전제 조건은 최선을 다한다 라는 것을 꼭 명심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속도가 점점 기울게 되는, 그러니까 속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라는 게 이 그래프에서 알아야 될 첫 번째 포인트예요. 자, 그래서 점점 속도가 깃털에서 20km, 50km, 70km 가는 동안에 계속 속도 기울기는 이렇게 줄어들고 있고요. 마지막 요 100km로 가는 요 구간 있죠. 마지막에 이 100km는 이제 완전히 그냥 이렇게 가는 거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요거는 속도가 0인 구간은 등척성 수축을 하는 모습이다 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정리할게요. 1번부터 4번까지는 길이가 짧아지는, 여기 옆에 쇼트닝이 있죠. 쇼트닝이 되는 길이가 짧아지는 수축 방법이다. 즉 구심성 수축 혹은 동심성 수축 혹은 컨센트릭 컨트랙션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요. 5번은 길이가 변하지 않죠.
그렇다고 늘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쇼트닝, 길이 변화 없이 그대로 가기 때문에 이거는 등척성 수축이다. 아이소메트릭 컨트랙션이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그래프의 컨센트릭과 아이소메트릭의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이제 조금 더 연장을 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떤 것까지 생각을 하냐면 등장성 수축에는 구심성, 컨센트릭이라고 하는 등장성, 길이가 짧아지는 수축도 있지만 또 하나가 있다고 했죠. 바로 이센트릭, 편심성 혹은 원심성이라고 얘기하는 수축 방법도 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 그래프가 바로 밑에 있는 67페이지의 그림 3.15 그래프입니다. 자, 이것도 우선 그래프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X축을 보니까 센티미터를 초로 나눴네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앞쪽에서 살펴본 이 기울기를 나타내는, 즉 속도가 되겠죠? 근육의 길이가 몇 cm 짧아졌느냐? 1초에 이 말이에요. 1초에 1cm가 짧아진 거랑 1초에 10cm가 짧아진 거 비교하면 짧아진 속도가 더 빠른 것은 후자죠. 10초 짧아진, 1초에 10초 짧아진 뒤에 있는 것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10배의 속도로 움직였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속도이고요. X축은 속도이고요.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쇼트닝 벨로시티라고 나와 있죠. 속도죠. 근데 얘는 원심성이라고 하는, 그냥 영어로 쓸게요. 얘는 이센트릭에 대한 컨트랙션이고요. 얘는 컨센트릭에 대한 수축 방법입니다. 그래서 컨센트릭, 이센트릭, 수축 속도에 대해서 X축으로 나와 있고요. Y축은 여기 보면 force라고 나와 있죠. 결국 힘이죠. 뉴턴.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여러분들이 X축을 기점으로 한번 따라가 보세요. 우선 속도가 0이다 라는 것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등척성 수축이죠. 그래서 여기는 아이소메트릭이라고 표시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부터 짧아지는 속도가 점점 세진다. 결국 짧아진다는 건 컨센트릭이죠. 그래서 이 구간은 컨센트릭 구간이에요. 여기서부터 쭉까지는 컨센트릭이고요. 반면 길어지는 속도가 점점 증가하는 구간은 이센트릭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똑같이 여기까지는 다 이센트릭입니다. 자, 이렇게 대략적으로 그래프를 머릿속에 넣은 상태에서 이제 책에 있는 내용을 하나하나 제가 풀어드릴게요. 우선 컨센트릭만 보자 이거예요. 첫 번째로. 자, 컨센트릭만 딱 보면은 그래프를 볼 때는 우리가 관계를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런 인구조사나 어떤 경제 동향이나 이런 거를 파악할 때도 뭐가 증가함에 따라서 어떤 것도 증가한다. 이런 것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관계를 한번 살펴보자면 X축이 증가할수록 Y축의 수치가 여기, 그리고 여기, 그리고 여기. X축이 증가할수록 Y축은 감소한다. 요거를 우리가 그래프 해석을 할 때는 반비례한다 라는 용어를 써요. 그래서 책에 보면 나오죠. 한 6번째 줄에 생산된 근육 힘의 양은 근육이 짧아지는 속도에 반비례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생산된 근육 힘의 양, 그게 바로 여기 나오는 force죠. 요 힘이 근육이 짧아지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힘이 점점 작아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해석적으로 얘기하면 반비례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이걸 앞에 있는 거 우리가 앞에서 배운 그림 3.14에 있는 내용과 좀 매칭을 시켜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가 편할 것 같은데, 여기 아이소메트릭 컨트랙션 있죠? 아이소메트릭 컨트랙션이 있는 요 지점은 아까 얘기했던 걸로 100kg의 무게를 들었을 때라고 가정을 하면 돼요. 100kg 무게를 들었을 때 아까 여기 3.14의 그래프를 보면 아예 길이가 짧아지는 게 0이죠.
여기 나오는 y축은 짧아짐이잖아요. 길이가 짧아지는 걸 얘기하는 건데 0에서 그냥 일정하게 간다라는 건 짧아지지 않는다. 속도가 0이다 라는 거와 같죠. 그래서 여기 속도가 0인 상태로 표시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있는 그래프에서 여기 부분은 깃털이 들고 있는 지점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깃털이 들 때 힘, force, 힘은 굉장히 적겠죠. 그래서 여기 부분이 깃털 정도 들 때의 힘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한 요 정도 수치는 아까 전에 얘기한 80km 정도가 될 거고요. 그리고 중간에 뭐 50km, 그리고 20km 이렇게 위치가 하고 있는 거다 라고 여러분들이 두 가지 그래프를 정확하게 이해했다면 이런 식으로까지 생각을 확장할 수 있겠고요. 뭐 교차 연결에 대해서 얘기가 좀 나오는데 속도가 빨라지면서 교차 연결이 되는 그런 기회가 좀 적어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요거는 제가 좀 어드밴스 강의를 할 때 좀 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지금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거의 처음 배운다 아니면 많이 회독은 했지만 이렇게 딥하게 배운 적은 처음이다 라고 한다면 이런 내용을 우선 다져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정도만 얘기를 하고요. 옆쪽으로 갈게요. 이제 이센트릭을 봅시다. 자, 이센트릭은 얘는 반비례였잖아요. 근데 얘는 속도가 증가하고 증가하고 증가할수록 얘는 y축 수치가 여기 그리고 여기 그리고 여기 얘는 오히려 지금 증가하고 있죠. 이렇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비례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오히려 이센트릭은 비례하는 모습이다. 그래프가 비례하는 모습, x축과 y축이 비례하는 양상을 보인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이센트릭의 그래프는 비례하듯이 쭉 계속 가는 게 절대 아니고요. 어느 정도 비례하는 구간이 약간 있다가 바로 그냥 평탄해지는 구간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이 그래프보다 아이소메트릭에서 살짝 위로 상승을 하다가 나머지는 이렇게 평탄한 구간으로 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심지어 일반인들에게는 확대를 좀 할게요. 일반인들에게는 여기 상승되는 이 구간도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상승 구간인데 일반인들은 아예 그냥 여기서 살짝 상승하고 여기서 일정해지는 이런 느낌으로 아예 이 범위가 적거나 없을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어렵죠. 제가 쉽게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